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옆에 있는 나라 이야기할 때 그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또 쥐나라고도 하겠습니다. 자꾸 제안을 해요. 그 소식을 왜 이렇게 제안하는지,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왜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지 그게 지금 오늘 알려드릴 소식에 들어 있고요. 바로 황금방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체조 기순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간첩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주 빨리 또 수사 종결하고 대공 용의점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유추해보면, 다시 돌아보면 이거는 간첩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폭풍 군단이 황당한 북한 입장에서는 반역짓을 저질렀는데 김정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 큰일 났네요. 보겠습니다. 최근 쥐나 관련한 비판 컨텐츠나 SNS 게시물에 경고 메시지나 노란 딱지가 달리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역시나 쥐나 정부가 이른바 좌표를 찍고 공격하는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쥐나가 자국의 여론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축해온 이른바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해외로 확대해 해외에서의 반중 여론과 관련 정보를 마치 저인망식 그물처럼 수집해 대응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 나라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에서 자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국의 비판적인 내용을 걸러낸 뒤에 이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자국을 비판하는 학자나 정치가, 언론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SNS와 공개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프로필을 수집하는 등의 정보 활동을 벌이고 이를 국가안전부와 공안, 인민해방군, 사이버 감독기관, 관영 언론사, 선전기관과 우마우당 등에 전달해 반중 인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를 찍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쥐나 정부의 공식 조달 사이트에서 300건 이상의 공개 입찰 공고와 계약서, 해당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나라가 외부 업체들에게 이러한 반중 활동 감시 및 대응 사업 용역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국에 대한 비판적인 국제 여론을 막기 위해 아예 대놓고 외국의 언론을 조작하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범죄 행위인데요.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그 나라가 자국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여론 조작 전쟁을 벌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라고 우려했는데요. 그 나라의 이러한 글로벌 여론 조작,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응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금방패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SNS에서의 이야기, 우리도 지금 카카오톡 사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톡방에서 뭔가 주고받는 영상들 다 감독한다고 하죠. 바로 그게 이 중국의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빅브라더가 주민 통제하는 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 주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딱 필터링 다 되고, 그리고 그런 시 주석에 대해서 또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SNS 글들 전부 필터링 다 돼서 바로 그냥 공안, 국안 딱 가서 체포해버립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통제사회가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제는 해외까지 손을 뻗쳐서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야기만 하면 노랑딱지가 바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는 그 나라까지도 노란딱지가 붙어버려요. 이제 우리 유튜브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막 피해간다라는 것도 계속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발음도 안 맞는 쥐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발음 사실 안 맞죠. 발음이 왜 그래 구리냐, 그게 맞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애에게 안 걸리려고 그렇게 발음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이제 해외까지 뻗친다. 그래서 구글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모든 SNS에 다 이제 들여다보고 언론인 또는 정치인, 학자, 오피니언 리더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꽤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 프로필까지 수집하고, 프로필 수집한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나라 여행 가는 거 포기했어요.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정도인데, 그거 하는 게 이게 주권 침해 아닙니까? 요즘은 이 사이버 공간이 또 하나의 세계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이건 주권 보호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 나라에게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질서 그리고 국제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되는 게 우리 국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자, 또 그 다음에 되고자 하는 자, 절대로 그 나라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할 사람 같지는 않아서 그 나라에게 강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 우리가 보호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전 세계를 동물농장의 그 돼지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나라, 용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병력이 주둔하지 않는 초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자가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와 버젓이 활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현 정권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동부전선 제22보병사단 관할구역에서 빈 초소와 경계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유히 넘어간 1992년생 김모 씨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탈북자로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특이 동향을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1월 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사령원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기계체조 기순, 점프 기순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철책을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쉽게 뛰어넘어 기순했습니다. 탈북 당시 29세였고 기계체조와 복싱으로 단련된 운동선수였지만 양아버지의 상습 폭행을 견디지 못해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택시로 이동해 철책을 넘었다는 그의 주장을 우리 정보당국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탈북 이후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고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과 관련해 김정은에 대한 비판 뉴스를 보며 원수님 생일에 원수님을 욕하다니 기분 더럽다 라며 동료들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이상 동향을 보여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원 퇴소 이후의 행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하나원 퇴소 이후에 직업을 찾기 위해 탈북자 취업 정착을 돕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는데요. 그는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국내에 정착해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로 취업한 뒤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를 담당하던 서울노원경찰서는 경찰청에 그의 이상 징후를 2차례 보고했지만 경찰청은 근거가 없다며 일선 경찰서의 이상 동향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22사단 전방 철책을 넘어 북한군 지역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최고 수준의 방역 경계령이 떨어져 접근하는 모든 생명체를 사살하고 있는 북한은 놀랍게도 김 씨가 접근하자 3명의 군인을 보내 그를 맞이하고 안전하게 그를 후방으로 데려간 것이 우리 군 TOD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김 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던 간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 유독 이 정부 들어서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당국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 전방에 참 많이 가봤습니다. 22사단도 가봤고, 이 전방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방 사단에 가서 철책까지 들여다보고, 또 GOP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철책, 추진 철책, 저는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몸치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간이 어떻게 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일단 철책은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Y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벌려놨습니다. 이 위에 아주 날카로운 유령 철조망을 이 위에다가 엄청나게 두껍게 감아놨어요. 그런데 이걸 또 뛰어넘을까봐 잡고 이렇게 올라올까봐 이 밑에다가 다시 또 철책을 또 주렁주렁 2단으로 또 감아놨습니다. 이걸 뛰어넘는다는 건 이건 초능력자가 아니면 마치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무림의 고수가 아니면 뛰어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엄청난 높이에다가 유령철조망을 3중 4중으로 감아놨는데, 유령철조망이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보는 이 정도 되는 유령철조망이 아니고 거의 이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엄청난 유령철조망이
막 여기저기 막 감겨 있어요. 덕지덕지 감겨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그걸 뛰어넘는다? 참 황당하죠. 그런데 뛰어넘었어요. 이 사람이 왔을 때 뛰어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기계 체조 선수 또 복싱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계 체조 하려면 이 뭐 매달리고 하려면 얼마나 팔 힘이 좋아야 됩니까? 여홍철 선수 이런 분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몸 좋습니까? 덩치가 작을 뿐이지 진짜 힘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싱을 또 배웠대요. 그런 사람을 28 된 사람을 양아버지 하면 28살의 양아버지면 아마 저 나이 또는 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될 텐데 50대 후반이 될 텐데 28살짜리 기계체조에 복싱으로 단련된 사람을 집에서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하게 만들 정도로 두드러기게 팬다고요? 그 양아버지가 그렇게 간이 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술한 걸 우리 국정원에서 다 들어주고 맞아 통일부에서 오케이 라고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황해도 사리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원도 고성까지 북한이에요. 강원도 고성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은 비상방역태세 아닙니까? 코로나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상방역태세면 이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라요. 안 돼요. 이동 안 돼요. 여행증 없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리원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그 험난한 북한 길,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장 동쪽 끝인 강원도 고성까지 택시를 타고 무인지경으로 달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넘어와서 다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원에 보내주고 하나원에서 1월 8일 뭐 작년 연말에 넘어왔으니까 1월 8일 날 김정은이 생일 좀 있으면 오죠. 그거 보고 막 우리 같은 사람들 TV 나가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니 우리 원수님 생일날 우리 원수님을 저렇게 욕하다니 진짜 기분 더럽네 하고 막 화를 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원수님이 좋으면 왜 넘어오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리고는 뭐 이런 식 상황에서 퇴소를 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는 그 정부기관에 가지도 않고 혼자서 서울 노원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름아름 청소영역업체 일용직 청소영역업자로 취직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영등포 국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나 북한 보내줘.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상반기에 이미 자신이 공작해야 할 그 공작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마쳤으니까 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국회 가서 나 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시위했는데 안 돌려보내주니까 다시 이렇게 넘어간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아니 저라 하더라도 어느 GP가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폐쇄된 GP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정확하게 알고 그 GP를 통해서 넘어갔어요. GP는 휴전선 안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GP가 있다는 것조차도 참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인원이 철수한 그 GP를 선택을 해서 그 길을 통해서 관통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 바다에 빠졌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살하고 화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방역 때문에 전부 사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북으로 넘어가는데 북한 군인들이 나와서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것이 우리 TOD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공 용의점 없다라고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했다고 하는데 이 수사를 종결한 자들이 좀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확실한 재조사, 재수사가 필요하고 이걸 덮어버리려고 했던 자들 전부 밝혀내어서 처벌을 준엄하게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바꿔야 되겠죠. 반드시 바꿔야 되겠는데 뭉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보위선과 군의 국경경비를 믿지 못해 김정은의 특명을 받고 국경경비작전에 투입된 북한군 최정예 폭풍군단도 이른바 최고존엄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이 서지 않는 군대, 북한군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위성 국경경비대와 인민군 국경경비부대를 감시하며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라는 특명을 받고 국경지역에 파견된 북한군 최정예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이 오히려 국경경비를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탈북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1월 3일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이자 특별 경비 기간으로 선포된 지난해 12월 17일 일가족의 탈북을 돕는 것이 CCTV에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일가족 3명을 국경지역으로 데려와 초소가 없고 CCTV의 사각지대인 지점으로 안내해서 보트로 강을 넘게 했는데요. 강 건너편에서 미리 돈을 받고 대기 중이던 중국인 탈북 브로커들에게 일가족 3명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돌아오던 중에 적발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군 내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는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장병들이 일선 국경경비대의 경계 근무 태만을 관리감독하고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라는 특명을 받고 투입되어서 되려 주민들을 외부로 빼돌리는 반역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폭풍군단의 군관과 하전사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대 전체가 원주둔지로 원대복귀 돌려보내준 뒤에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군 내에서 호위사령부와 함께 최정예 중의 최정예로 손꼽히는 폭풍군단의 이번 사건, 북한군의 군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이름 그대로 정말 무지막지한 특수부대라고 생각하고 보급을 아주 잘 해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헬멧도 우리 한국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외견상은 이런 헬멧을 쓰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배급도 좋고 보급도 좋고 그래서 자긍심도 뛰어나고 이 보위부에서 운영하는 국경경비대를 찍어 누를 만큼 더욱더 강력한 힘을 부여해서 국경지역에 보내서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 지역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하고 작년 초창기에는 이 국경경비대 기존의 이 보위부 소속의 국경경비대하고 총격전도 벌이고 막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이들이 이제는 탈북 브로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 보트를 태워서 중국으로 데려가서 중국의 탈북 브로커에게 인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고 왔다. 방역지침 위반한 거죠. 지금 완전히 국경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방역지침 위반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인계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중국에 있는 그 탈북 브로커들하고 사전에 이 커넥팅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전에 이 제안이 들어왔고 한 명에 얼마씩 드릴게요 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게 오케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걸 부대장 혼자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중간장교 하전사까지 완전히 그냥 부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탈북을 돕고 물론 부대장이 제일 많이 먹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폭풍군단이 되어서 국경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배급 좋고 보급 좋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탈북 알선까지 하면 완전히 한몫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폭풍군단은 완전히 이 백두혈통 또 최고 수뇌부의 최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인데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호위사령부가 완전히 사분오열되어서 딱 그냥 측근 경호 세력 여기만 김정은의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저기서 통제권을 다 가져가 버렸다. 알려드렸고 폭풍군단도 이렇게 충성심이 그냥 거의 없고 내 호주머니가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되면 최고 수뇌부는 누가 결사옹야냐. 결사옹야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수뇌부를 결사옹야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헛말이다. 탁 치면 탁 무너지는 군대, 탁 치면 탁 넘어지는 레짐, 정권 되어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권을 바꾸어서 탁 칠 그 정권을 만들면 북한 탁 넘어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도 드립니다. 이 상황 재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